안녕하세요. 건강한 120세 인생. 오늘도 배약사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고 나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을 든든하게 먹었는데 한두 시간 지나면 갑자기 졸립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고 괜히 달달한 커피 그리고 빵이 생각납니다. 분명 밥을 먹었는데 또 단 게 땡기는 겁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내가 식탐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원인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밥을 먹고 난 뒤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확 올라갔다가 다시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피곤해지고 졸리고 또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려면 밥을 끊어야 할까요? 빵을 평생 먹지 말아야 할까요? 라면, 김밥, 햄버거는 무조건 참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음식을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과 식후 10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식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서로 먹느냐, 그리고 먹고 나서 바로 앉아 있느냐, 움직이느냐에 따라 식후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점심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식사 순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채소 먼저. 둘째, 단백질과 지방. 셋째, 탄수화물은 제일 마지막으로 드시는 겁니다. 한식으로 말하자면 나물 먼저, 고기, 생선, 두부, 계란 다음, 밥은 마지막. 더 쉽게 말하면 풀 먼저, 고기, 밥은 맨 나중.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혈당으로 빨리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히 빈속에 밥부터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을 마지막에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확 뛰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식사부터 바로 밥부터 드시지 말고 채소 한 젓가락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 30분 이내에 적어도 10분 이상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10분 이상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밥을 먹고 바로 눕거나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의자에 앉아 있으면 식사로 들어온 당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후에 10분만 걸어도 근육이 그 당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식후 걷기는 혈당을 쓰게 만드는 스위치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먹을 때는 순서 바꾸기, 먹고 나서는 10분 이상 움직이기. 이 두 가지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왜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다음에 먹고 밥이나 빵, 면을 마지막에 먹어야 할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은 몸속에 들어가면 혈당으로 빨리 바뀝니다. 특히 빈속에 밥부터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면 우리 몸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급하게 반복되면 식후에 졸리고 몸이 무겁고 또 단 음식이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채소를 먼저 먹습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당이 한꺼번에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채소는 혈당 방어막입니다. 밥에서 나오는 당이 피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천천히 들어오게 도와주는 겁니다. 둘째, 단백질과 지방을 먹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은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도록 돕고
포만감도 오래가게 합니다. 치즈나 견과류 같은 지방도 음식이 너무 빨리 내려가는 것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과 지방은 브레이크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뛰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셋째,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습니다. 밥, 빵, 면, 떡,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문제는 탄수화물 자체가 아닙니다. 빈 속에 탄수화물이 너무 빨리 들어오는 것입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확 뛰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10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후 혈당을 낮추는데 아주 현실적인 습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음식 속 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당을 처리하는 일이 몸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식후에 걸으면 다리 근육이 움직입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 혈액 속 당을 에너지로 가져다 씁니다. 쉽게 말하면 걷는 동안 근육이 혈당을 조금씩 가져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식후 10분 걷기는 혈당이 확 치솟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게 뛰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스장에 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밥 먹고 10분 그냥 걷는 겁니다. 집 안을 걸어도 되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도 되고 동네 한 바퀴도 좋습니다. 마트 안을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밥 먹고 바로 앉거나 눕지 않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채소는 방어막, 단백질은 브레이크, 밥은 마지막, 그리고 식후 10분 운동은 혈당을 쓰는 스위치. 이제 실제 식사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육볶음 백반입니다. 보통은 밥부터 한 숟갈 뜹니다. 그 다음 제육볶음을 올려 먹고 국물도 같이 먹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하지만 혈당을 생각한다면 순서를 조금 바꿔보십시오. 먼저 나물, 김치, 쌈 채소를 먹습니다. 그 다음 제육볶음에 고기와 채소를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먹습니다. 두 번째, 라면입니다. 라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면부터 후루룩 먹으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라면을 드실 때는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계란을 하나 넣습니다. 파, 양배추, 숙주, 버섯 같은 채소도 넣습니다. 그리고 면부터 드시지 말고 채소와 계란을 먼저 드십시오. 그 다음 면을 드십시오. 국물은 가능한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를 먹을 때 채소를 먼저 빼서 먹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서는 같은 햄버거를 먹고도 먹는 방법을 바꿨더니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치즈와 패티를 먹은 뒤 빵을 마지막에 먹었더니 혈당 상승이 약 75% 감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햄버거를 그렇게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실험은 먹는 방법이 혈당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식사 순서와 식후 걷기가 정말 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 식사 순서를 연구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2015년 다이어비테스칼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성인에게 같은 식사를 두 가지 순서로 먹게 했습니다. 한 번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과 채소를 먹게 했습니다. 다른 한 번은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게 했습니다. 먹은 음식은 같았지만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의 전체 상승폭이 약 73%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2017년 BMJ 오픈 다이어베티스 리서치 케어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식사법을 적용했을 때 식후 혈당과 인슐린 상승이 줄어드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식사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확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굶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과 둘째, 식후 반드시 30분 이내에 10분 이상 운동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혈당을 바꾸고 건강한 120세를 만듭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은 습관이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한 하루, 여러분의 건강한 12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대약사 120세 장수TV였습니다.